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1장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좀 차이점, 그죠?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터레이터는 반복 가능한 클래스를 만드는, 그죠? 클래스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언더바 언더바 이터 언더바 언더바 메소드 하고요. 그리고 언더바 언더바 넥스트 언더바 언더바 메소드, 즉 프리디파인드에 정의가 되어 있는 이러한 두 개의 메소드를 우리가 다시 클래스 안에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객체, 그죠?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 다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일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제가 뭐 이 구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드라는 함수를 써서 얘는 양보를 하죠. 그래서 출력을 하지 아니하고 얘는 보내죠. 보내가지고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대기 상태로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출력문이 끝나면 다시 일드한테 돌아오게 되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직접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자,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우클릭을 해서 new 해서 자,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21장입니다. 그죠? 21장 해서 제너레이터, 이터레이터부터죠. 이터레이터, 그리고 제너레이터, 그리고 뭡니까? 연산자 오버로딩, 그리고 모듈 이렇게 있습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new 해서 자, 파이썬 파일을 하나 이렇게 ex01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터레이터에 대한 실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터레이터나 제너레이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론적으로 공부를 전 강의에서 했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for loop라든지 while loop를 많이 썼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클래스죠. 그죠? 클래스를 반복 가능한 클래스로, 즉 다시 말해서 클래스는 우리가 이제 생성하면 객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객체를이라고 할게요. 그냥 객체를 반복 가능한 객체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이터레이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 가능한 객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개의 메소드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언더바 이터라는 거죠. 이터라는 것과, 그죠? 그리고 뭡니까? 언더바 뭡니까? 언더바 넥스트라는 게 있었죠. 그죠? 다음 내용을 가져올 때, 그죠? 요렇게 이 두 개를 요렇게죠. 제가 잘못 적었나요? 언더바 잠깐만요. 언더바 그쵸, 요렇게 해야 되죠. 제가 잘못 적었군요. 요렇게 해야죠. 그죠? 예.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죠. 이 두 개 이터와 넥스트 두 개의 메소드를 클래스에 정의를 해 주어야 비로소 뭡니까? 반복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를 한번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터레이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클래스를 만들고, 자, my counter라고 이렇게 하고요. 역시 여기에는 뭐 오브젝트라고 적어도 되죠. 예,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으니까.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생성자를 정의한다. 정의하는데 생성자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거는 초기화 메서드입니다. 그죠? 초기화 메서드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성자를 정의를 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셀프 하고요, 점 하고 커런트라고 이렇게 하나 주죠. 아시겠죠? 그리고는 셀프 커런트가 아니지. 뭐 먼저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df 하고요. 우리가 언더바 이닛이라는 게 바로 생성자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셀프 하고, 자, 여기에다가 커런트라고 이렇게 줍니다. 현재의 값을 지니게 되는 게 바로 커런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야 되죠. low와 high 이렇게 받았어요. 그죠? 받고 여기에다가 커런트에는 low 값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셀프 하고, 셀프는 자기 자신의 주소를 지닌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객체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어야 비로소 활성화가 된다라고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역시 하이를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터레이터가 되기, 즉 반복 가능한 객체가 되기 위해서, 즉 반복 가능한 객체가 되기 위해서 아래 두 가지 메소드를 추가 및 정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바로 def 해서 언더바 바로 이터라는 거죠. 이터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말씀드린 바대로 predefined에 지금 현재 얘가 선언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predefined로,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얘가 하는 일은 딴 거 필요 없죠. 객체 자기 자신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return 해서 셀프 치면 되죠. 그죠? 셀프 쳐서 이 뭡니까? 이 이터는 이터 언더바 이터 언더바 얘는 메소드는 자기 자신을 반환하면 돼요. 반환하게끔 정의를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넥스트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def에서 언더바 넥스트가 보이죠? 자, 얘는 이제 다음 값을 가지고 오는 놈이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if 해서 우리가 self current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죠? 셀프 하고 여기에다가 하이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for로프를 객체로 돌릴 때, 객체로 이터레이터 이 객체를 돌릴 때 커런트 값이 하이보다 크면 안 되겠죠. 초과가 되면 안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예외를 발생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것은 바로 raise죠. raise. 그죠? raise를 써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stop itera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을 시키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current가 current 값이 high 값을 초과하게 되면 뭡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얘는 stop iteration, 그죠? stop iteration 예외를 발생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요거를 조금 닫을까요? 이렇게. 예. 됐나요? 예.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else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else에서는 딴 거 필요 없죠. 셀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current 값에다가 플러스 해서 1을 증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next 값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주게 되면 우리가 1, 50을 줬다면 예를 들어서 얘는 2부터 출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리턴을 칠 때는 뭡니까? 셀프 커런트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현재 값을 출력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커런트 해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론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셀프 점 커런트가 커런트 값이 1을 증가했지만, 그죠? 이전 값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을 해서 리턴 해 준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맞나요? 예.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를 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처음 보는 이 이터와 그리고 next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하고 추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비로소 이제 myCounter라는 이 클래스는 비로소 반복 가능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여기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포문을 한번 써서, 자, 여기 이게 들어가면 주면 좋겠죠. if 언더바 뭐였죠 이게? 까먹었다. 이게 뭐였죠? if 뭐였더라? 까먹었네요. 잠깐만요. 이거 왜 까먹었지? 죄송합니다. 이게 name이었죠. name 해서 언더바 이꼴 해서 얘가 뭡니까? 메인이라면, 그죠? 메인.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까먹을 걸 까먹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까먹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for문을 돌려보도록 하죠. for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돌려주면 돼요? 그렇죠. 위에 my counter를 우리가 생성을 해서 우리가 돌리면 되죠. for부터 하지 말고요. 자, counter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my counter를 설정을 하는데,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를 지금 두 개를 받고 있어요. 그죠? 두 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1과 이렇게 10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생성자 호출이 돼서 비로소 이제 셀프 값이 다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1과 10이 들어가서 각각 커런트는 1, 하이는 10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이제 잘 압니다. 그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생성자 호출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생성자 호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for loop를 돌려보도록 하죠. for 해서 n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루프 변수 n으로 주고 그 다음에 in 하고 카운터를 줍니다. 카운터를 주고 얘는 이제 반복 가능한 클래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n을 찍고 여기 end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면 얘는 한 칸씩 띄우면서 좌측으로 쭉 뿌릴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딱 나오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반복 가능한 객체가 됐기 때문에 마이 카운터에 매개 변수로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스탑 이터레이션이 발생하게끔은 제가 만들어 볼게요. 조금 있다가. 자, 아무튼 여기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이터와 넥스트를 정의를 해주면 얘는 비로소 반복 가능한 객체가 되더라라는 거죠.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터레이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요. 제가 스탑 이터레이션을 한번 발생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다음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자, 우클릭을 하고 뉴 해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ex02로 만들어서 자, 여기서를 해볼 거는 자 스탑 이터레이션 있죠. 스탑 이터레이션 예외 발생시키기 실습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이터레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스트 1에다가 여기에다가 10, 20 그리고 30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터레이터를 클래스로 만들 때는 우리가 이터와 뭡니까 넥스트 메소드를 정의 및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트를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거를 이터레이터를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역시 이터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스트 1 언더바 이터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터를 이렇게 호출하고 여기에 보시면 얘는 빌트인으로 내장 함수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얘는 지금 펑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터러블 객체 즉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지금 매개 변수를 표식을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넣어줍니다. 리스트 1을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비로소 뭡니까? 이 언더바 이터라는 언더바가 아니죠. 이터라는 뭐죠? 내장 함수죠. 그죠? 내장 함수로 이 리스트를 이터레이터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혹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내장 함수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테스트가 아니죠. 리스트 1에다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리스트 1에다가 리스트 1 여기에다가 점해서 여기에서 언더바 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이걸로 쓰시든 내장 함수를 쓰시든 아니면 predefined에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쓰시든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요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자 이렇게 리스트를 이터레이터로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넥스트 메서드 자 언더바 넥스트 그죠? 넥스트 메서드를 이제 이용하여 값을 가져오도록 한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프린트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올 대상이 바로 우리가 리스트 이터레이터 그러니까 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터레이터로 만드는 이 리스트를 그죠? 이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 언더바 넥스트를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값을 가져오겠죠. 한번 실행해 봅니다. 하니까 10을 가져왔다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여기에서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4개를 해봤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는 결과값이라고 할까요? 결과값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동일하게 여기에도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놨어요. 자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리스트에 지금 개수가 몇 개예요? 3개다 그죠? 그리고 이터 함수 내장 함수 이용하든지 아니면 predefined에 선언되어 있는 이것을 이용을 하시든지 해서 이터레이터로 쓸 수 있도록 일단 설정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next 메소드를 호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next 메소드를 몇 개를 호출하고 있어요? 값은 3개인데 next는 4번을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까지는 잘 출력이 되겠지만 세 번째까지는 10, 20, 30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가져올 값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그죠? stop iteration 예외가 발생할 겁니다. 한번 봅니다. 자, 실행했어요. 하니까 결과 10, 20, 3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라인 12번째 여기에서 next를 호출하니까 바로 결과값이 stop iteration이 발생을 했다 라고 예외가 뜨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나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next 메서드를 써도 되지만 next 메서드를 써도 되는데 언더바 get 아이템이 있는데 get 아이템이 안 보이네요. get 아이템 왜 안 보이죠? 이거는 get 아이템 get attribute get 아이템이 안 보이네요. 일단은 뭐 그거는 뭐 놔두고요. 그러면 자 next 이게 이제 2점 버전에서는 있었는데 3점 버전에서는 사라졌나? 여튼 더 이상 이제 꺼내올 요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죠? 더 이상 꺼내올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 코드를 실행하면 더 이상 꺼내올 리스트의 값이 없으므로 뭡니까? stop iteration이 예외가 발생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이게 바로 stop iteration이에요. 됐나요? 네. 자, 요까지 일단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클래스에도 넣어보고 클래스로도 만들어서 확인을 해봤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이터와 next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터라는 놈은 자기 자신을 리턴을 하면 되고, next는 다음 값을 가져올게끔 우리가 여기서 코드를 구현을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만약에 값이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가져올 값이 없으면 raise stop iteration을 발생하도록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루프를 돌릴 때까지 그러한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너레이터를 해야 되는데 제너레이터를 하려고 하니 시간이 애매하네요. 일단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자 우클릭을 해서 new에서 python 파일에서 ex03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터에 대한 실습하고요. 제너레이터가 뭡니까? 그렇죠. 제너레이터라는 놈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제너레이터 알겠죠? 제너레이터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는 키워드 yield입니다. yield가 우리가 양보라는 뜻입니다. 그죠? yield를 사용해서 클래스입니까? 아니죠. 함수로부터 우리는 반복 가능한 뭡니까? 객체를 이거는 생성하는 방법이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yield 문장 이 yield 키워드로 우리는 함수를 반복 가능하게끔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맞습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할 때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는 차이점만 일단 알아보도록 하죠. 이터레이터는 이터레이터는 이거죠. 이터레이터즈 그죠? 이터레이터는 뭡니까? 클래스잖아요. 그죠? 클래스를 반복 가능한 뭡니까? 반복 가능한 클래스로 만들어 주는 것이며 또한 얘는 모든 결과를 모든 거니까 모든 로직이죠. 로직을 수행한 후 한 번에 메모리에 적재를 해서 출력한다. 그죠? 하지만 제너레이터는 그에 반해 제너레이터는 뭐예요? 일드라는 키워드로 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쵸? 대기 상태로 빠진다고 했어요. 대기 상태로 빠지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되죠. 실행한다. 그리고 난 후 다시 뭐예요? 일들을 역시 만나면 일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일드 키워드를 만나면 또다시 이 일드는 그 값을 다음 문장한테 넘기고 그죠? 출력하게끔 이제 그 값을 넘기고 다시 일드 키워드를 만나면 얘는 또 대기 상태로 빠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며 아울러 메모리 적재 방식에서도 얘는 하나씩 이렇게 출력을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맞나요? 예. 이게 바로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의 차이점이 되죠.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제너레이터에 대한 실습을 일단은 여러분들 요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제가 다 정리를 해 놨지만 한번 읽어 보시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몇 개 좀 해볼 겁니다. 물론 스탑 이터레이션도 발생시켜 볼 거고요. 아울러 뭐죠?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역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뭡니까? 그 제너레이터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슬립 함수를 이제 써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과연 얘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키워드로 되어 있는 문장을 이 일드 키워드로 되어 있는 문장이 대기 상태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강의를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